아이고 냄새야 재수없게 또 마주쳤네. 화려한 궁궐 뒷길 똥지게꾼 박달구가 지나가자 나인들은 코를 막았죠. 하지만 애기 나인 꽃분이만은 달랐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지게 냄새 좀 맡아봐. 미쳤니? 바보 모습 똥 냄새를 왜 맡아? 아니야, 아주 귀한 향기가 숨어 있어. 모두가 아이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나인 연심이 살기 위해 들어간 그 냄새나는 지게로 인해 조선을 발칵 뒤집을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연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똥지게꾼 박달구는 거대한 바위처럼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지게 위에 얹힌 나무통에서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연심은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7세 애기 나인 꽃분이가 쥐어준 차가운 옷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구의 퀭한 눈이 옷가락지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기이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달구가 거친 손길로 똥통의 뚜껑을 열자 역겨운 가스가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끼익! 연심은 헛구역질을 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통 안에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오물들이 출렁이고 있었지요. 달구는 턱짓으로 통 안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연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낮에 최상궁이 했던 독서리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흘이다. 내년에 흉측한 얼굴을 더는 궁에 둘 수 없다다. 얼굴을 뒤덮은 검은 반점 때문에 평생을 괴물 취급받았습니다. 쫓겨나면 객사할 운명이었지요. 죽는 것보다는 똥통이 나았습니다. 연심은 눈을 질끈 감고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철퍽. 발이 미끄러지며 차갑고 끈적한 오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달구는 거친 손으로 연심의 머리를 훅 눌러 넣더니 이내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쾅! 세상이 닫혔습니다. 좁디좁은 어둠 속에서 연심은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구가 지게를 짊어진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물이 출렁이며 연심의 옷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규칙적인 발소리만 들리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개 섞어라. 궁궐 쪽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심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달구는 어버버 하며 짐승 같은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수문장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 벙어리 놈 또 똥퍼 나르느라 고생이 많구나 헌데 오늘은 지게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데. 연심은 숨을 멈췄습니다. 들키면 둘 다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어디 보자 안에 금붙이라도 숨겨가는 건 아니겠지. 수문장의 손이 뚜껑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연심이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A씨 냄새야 그냥 보내 이놈 몸에서도 똥내에 아주 진동을 한다. 다른 수문장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않겠나. 미쳤어. 똥통 뒤지다가 옷에 튀면 내가 빨래할 거냐? 어서 가라. 냄새나니까. 우당탕. 수문장이 지게를 발로 툭 차는 바람에 통이 흔들려 연심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억소리를 간신히 삼켰습니다. 달구는 굽신거리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문장들의 잡담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미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궁궐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달구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지를 걷던 느낌이 사라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듯 몸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슈.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똥통을 때렸습니다. 퍽. 지게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연심은 통 안에서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똥지게꾼 놈아, 그 통 안에 든 쥐새끼 한 마리 내놓거라.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비열한 목소리였습니다. 살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달구는 지게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닥. 육중한 똥지게를 진 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허놈 보게 제법 빠르구나 하지만 내 칼을 피할 순 없을 게다. 챙. 날카로운 칼 뽑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심은 공포에 질려 통벽을 긁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소. 하지만 외침은 두꺼운 나무통에 막혀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달구의 거친 숨소리가 통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휘. 무언가가 날아와 똥통의 뚜껑을 반쯤 날려버렸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밤하늘이 보이고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허공을 날아 달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달구가 급정거하자 관성에 의해 연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자객이 서늘한 칼끝을 달구의 목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지. 안에 든 계집의 목을 가져가야겠으니. 그때였습니다. 항상 굽어있던 달구의 허리가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의 등판이 쫙 펴지자 거대한 거인 같은 그림자가 자객을 덮쳤습니다. 달구는 벙어리 흉내를 내던 소리 대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굵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지게에 똥물이 튀는 건 참아도 내 손님 몸에 칼자국 나는 건 못 참는데. 연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간 궁궐 뒷간을 청소하던 천한 벙어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객조차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 이놈 정체가 뭐냐? 달구는 대답 대신 한 손으로 똥지게를 받치고 있던 썩은 작대기를 툭 하고 뽑아들었습니다. 그가 작대기를 쥐자 마치 명검처럼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똥 푸는 놈이다. 왜 불만 있냐? 달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자객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휘익 소리를 냈지만 달구의 작대기는 이미 그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똥물이 뚝뚝 떨어지는 작대기가 자객의 손목을 탁 하고 내리치자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자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덤빌 테냐 아니면 똥물에 코 박고 죽을 테냐. 달구가 작대기를 털어내며 으름장을 놓자 자객은 이를 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달구는 급히 지게 위에 얹혀있던 거대한 똥장군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하고 올라오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의 연심은 코를 감싸주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들어가, 잔말 말고. 그의 눈빛은 이미 조금 전에 바보 달구가 아니었기에 연심은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연심은 눈을 질끈 감고 숨을 크게 들이킨 뒤 그 끔찍한 항아리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철퍼덕. 찐득하고 차가운 오물이 연심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디단 치마가 똥물에 젖어 들어가는 끔찍한 감촉에 소름이 돋았지만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달구는 재빨리 뚜껑을 덮고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연심이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키는 동안 달구의 표정은 순식간에 다시 멍청한 바보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입은 반쯤 벌린 채 침을 흘리는 영락없는 동네의 바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자 횃불을 든 포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인 이경이 가까워오고 있었기에 검문은 살벌했습니다. 거기 서라. 이 밤중에 웬 지게냐? 포졸 조장이 창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달구는 화들짝 놀란 척하며 빗걸음질 치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버버 똥똥 퍼. 달구는 손가락으로 지게를 가리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침이 턱을 타고 질질 흘러내리자 포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똥지게꾼이었구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달구가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조아리자 포졸 조장은 경계심을 풀고 손을 휘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서 있던 깐깐해 보이는 부관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똥지게 치고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뚜껑 열어봐. 항아리 속의 연심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고 흐르는 눈물과 땀이 오물 냄새와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달구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지게를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러 냄새 많이 나. 이놈이 시키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부관이 창자루로 항아리를 탕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항아리 내부에서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연심은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달구는 울상을 지으며 주저주저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달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심은 알지 못했지만 달구는 뚜껑을 여는 척하며 발끝으로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툭 하고 찼습니다. 돌멩이는 어둠 속으로 날아가 반대편 기와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탁. 누구냐? 포졸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달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뚜껑을 아주 살짝 열었다가 닫으며 똥물을 바닥에 조금 흘렸습니다. 촥. 지독한 악취가 훅 하고 퍼지자 포졸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알았어. 똥도 고르겠다. 저리 꺼져. 조장이 코를 싸쥐고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자 달구는 헤헤 하고 웃으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더 큰 고비였지만 다행히 똥 푸는 천민들은 성 밖 움막에 사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달구는 성곽을 벗어나자마자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항아리 속에 오물이 출렁거리며 연심의 어깨를 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달구의 거친 숨소리와 집신이 자갈을 밟는 자박자박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연심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극심한 멀미로 인해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새가 험해지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올 즈음 지게가 멈춰 섰습니다. 쿵. 지게가 바닥에 내려지는 충격에 연심은 항아리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나오시오. 달구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친 손길로 뚜껑이
열리자 차가운 산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연심은 비틀거라며 항아리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오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위에까지 토해낼 듯 괴로워하던 연심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숲속 공터에 달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고 있지도 않았고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똥지게 작대기를 비스듬히 짚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베일 듯 날카로웠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말 똥지개꾼이 맞아. 달구는 대답 대신 똥지개를 발로 차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선택해.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나랑 거래를 할지. 거래라니요. 연심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벼랑 아래로 사라진 똥지게 깨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 같았지요. 달구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연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따라와. 여기에 계속 서 있다가는 추노꾼들에게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의 악력은 억세고 뜨거웠습니다. 연심은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산을 올랐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달구는 짐승처럼 익숙하게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궁궐에서만 자라 비단신만 신어봤던 연심의 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허리를 2번이나 감아 돌고 나서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썩은 나무와 거적으로 대충 엮은 움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덩굴 식물들이 지붕을 뒤덮어 언뜻 보면 바위처럼 보이는 은신처였습니다. 들어가시오. 달구가 거정문을 걷어 올리며 턱짓을 했습니다. 연심은 주저하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를 각오하고 숨을 참았지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움막 안에서는 지독한 거름 냄새 대신 난데없이 그윽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궁궐. 여인들의 처소에서나 맡을 법한 귀한 사양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린 약초들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속은 좀 괜찮으시오. 연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장통 왈패처럼 걸쭉한 사투리를 쓰던 달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기품이 서린 마치 글 읽는 선비의 음성 같았지요. 달구는 구석에 놓인 물동이에 손을 씻었습니다. 시커먼 때와 오물이 씻겨 내려가자 굳은 살이 박였지만 희고 고운 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연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천한 똥지개꾼이 어찌 이런 귀한 향을 다루냐고 묻고 싶은 눈치구려. 연심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산의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달구는 천장에 매달린 약초 하나를 툭 뜯어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약초 타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맑게 하는 향이 퍼졌습니다. 내 아버님은 대전 내관들의 향을 제조하던 향장이었소. 영모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해질 때 간신히 똥통 속에 숨어 살아남은 게 바로 나요. 연심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향장이라니. 그 귀한 기술을 가진 가문의 후예가 어찌 똥지개를 진단 말입니까?
달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궁궐의 흑왕실에서 버려진 약재 찌꺼기, 그걸 의심 없이 구해 나오려면 똥장군만 한 위장이 없지. 사람들은 똥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피하니 내 지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거든. 그는 오물을 퍼 나르는 척하며 10년간 가문의 비기를 완성할 재료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견디며 칼을 갈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달구는 방바닥에 낡은 거적을 들추더니 깊숙이 숨겨둔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안에는 갯벌 진흙처럼 검고 끈적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낭자의 흉측한 얼굴을 고칠 것이요. 연심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의 핀검은 반점이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을 제 얼굴에 싣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더럽다. 이것은 궁궐 후원의 흙과 100년 묵은 진해의 독을 중화시켜 만든 귀한 약이요. 평생 괴물로 숨어 살 테냐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다시 태어날 테냐 선택하시오. 달구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울퉁불퉁한 검은 반점들, 아무도 자신을 여인으로 봐주지 않았던 그 끔찍한 흔적, 세다방 나인들조차 함께 밥 먹기를 거부했던 얼굴. 정말로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지. 연심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구는 손가락에 검은 진흙을 듬뿍 찍어 연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심하시오. 살이 녹아내리는 듯 아플 것이오. 달구의 손이 연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화끈거리는 반점 위를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치익. 마치 달궈진 인두로 생사를 지지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던 진흙이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연심의 비명이 산속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려 울부짖는 소리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그녀가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려 하자 달구는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참으시오. 손을 대면 안 돼요. 아, 뜨거워. 살려주세요. 제발 떼어주세요. 연심이 발버둥 칠수록 달구의 손아 귀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심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독을 빼내는 중이오. 지금 멈추면 얼굴뿐 아니라 목숨까지 일소 참아내야 하오. 운막밖 나무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가 여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깊은 밤 산속 외딴 운막에서는 끔찍한 비명과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엉키고 있었습니다. 연심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거적을 뚫고 흙바닥에 깊은 자국을 남겼지요. 달구는 그런 그녀를 억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참으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돼요. 고통이 극에 달하자 연심의 정신이 흐릿해지며 눈앞에 기이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의 새답방 풍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단 저고리를 개고 있는데 누군가의 그림자가 뱀처럼 쓱 다가왔습니다. 최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연심이 아끼던 화장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품에서 꺼낸 종이봉투를 기울이자 푸르스름한 가루가 후루룩 쏟아져 내렸지요. 최상궁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가루를 섞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환영 속의 연심은 소리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독을 심었던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고통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어느덧 움막의 틈새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꼭기교.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밤의 끝을 알리자 거짓말처럼 얼굴을 조이던 열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투둑툭. 얼굴을 뒤덮었던 딱딱한 진흙 조각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달구는 조심스럽게 연심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맑은 물로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붉은 피고름과 진물이 섞여 나왔으나 달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연심은 태어나 처음으로 숨을 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딱딱했던 종기들이 터져 나가고 쓰라리지만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지요. 이제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연심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달구는 화로 위에 올려두었던 뚝배기를 가져왔습니다. 구수한 미음, 냄새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복수도 할 것 아니오. 복수라는 단어에 연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바보 거지의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저를 돕는 것입니까? 달구는 후후 불어식힌 미음을 연심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이 사냥을 할 때는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법이요. 자신이 맹수라는 것을 들키는 순간 사냥감은 도망가거나 오히려 덤벼들지 않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한양 도성을 응시했습니다. 나도 기다리는 중이오. 저 거리라는 숲에서 매목을 노리는 이들이 방심할 때를 말이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꽂아 넣기 위해 나는 기꺼이 이빨 빠진 개가 되어 짖고 있는 것이지요. 연심은 뜨거운 미음을 삼키며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녀 역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망친 최상궁에게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게 되갚아줄 그날을 위해서 말이지요. 한편 그 시각 한양 궁궐의 세다방은 아침부터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쾅쾅쾅. 점호 시간을 알리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연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도망을 쳐. 최상궁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심이 사라지면 곤란한 것은 최상궁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어나가야만 덮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최상궁의 매서운 눈초리가 나인들을 훑다가 연심의 자리 옆에 서 있던 작은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연심과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기 꽃분이었습니다. 뚜벅뚜벅. 최상궁이 다가가는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꽃분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최상궁은 거칠게 꽃분이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년은 알고 있겠지. 연심이 그년 어디로 빼돌렸느냐. 마마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요. 흑흑. 꽃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지만 최상궁은 옆에 있던 굵은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다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말해라.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붉게 만들 테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방망이가 꽃분이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꽃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상궁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마마님 치마폭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요. 최상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라 냄새 인연이 죽기 전에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헛소리가 아닙니다. 제 코는 개코보다 밝거든요. 마마님 속적삼 안쪽 주머니에 숨겨두신 그 약초 냄새 말이어요. 아까 연심이 언니가 쓰러질 때 입에서 나던 그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랑 똑같은데요. 순간 최상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가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답방의 차가운 바닥에 방망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너 2년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게냐? 최상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꽃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요. 마마님께서 어제 탕약 찌꺼기를 몰래 버리시는 것을요. 그 찌꺼기 중 일부를 주워서 제 속옷 깊숙한 곳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요. 제가 오늘 밤까지 무사하지 않으면 제 동무가 그걸 가지고 내의원으로 달려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꽃분이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 저린 최상궁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심을 독살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마당에 증거까지 나오면 최상궁의 목은 물론이요.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은 멱살을 잡았던 손을 획 내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독 한 년 어린 것이 보통 내 기가 아니구나 좋다. 오늘 밤은 살려주마 허나 내년이 허튼 수작을 부리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최상궁은 꽃분이를 거칠게 끌고 가세답방 구석에 있는 낡은 광에 쳐넣었습니다. 쾅!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처박혀 있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년을 어찌할지 결정할 테니. 최상궁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캄캄한 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꽃분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꽃분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예전에 달구 아저씨가 술에 취해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궁궐 담벼락 밑으로 흐르는 물길. 즉 수구가 있는데 말은 체구의 아이라면 그곳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꽃분이는 광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썩은 거적들을 치웠습니다. 벽면 아래쪽 낡은 틈을 손톱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손끝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파내자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만한 개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꽃분이는 숨을 죽이고 그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구멍에 어깨가 걸려 살점이 쓸려 나갔습니다.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배밀이로 기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광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었습니다. 궁궐을 순찰하는 군관들의 발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벅. 꽃분이는 납작 엎드려 담벼락 그림자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달구 아저씨가 말했던 수구는 새답방 뒤편 담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구 앞에는 녹슨 쇠창살이 박혀 있었지요. 꽃분이는 덜렁거리는 창살 하나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끼익. 쇠 긁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꽃분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군관들은 소리를 듣지 못한 듯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꽃분이는 망설임 없이
시커먼 물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차가운 오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발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꽃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얼마나 기었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달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연결된 출구였습니다. 꽃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은 오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나왔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꽃분이는 젖은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갈 곳이라곤 연심 언니가 말했던 북쪽 산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발목을 감았고 나뭇가지가 뺨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엉부엉.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나무씨 밟는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꽃분이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 나무 그늘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서 꽃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꽃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그림자가 쓱 하고 움직였습니다. 꽃분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놈이 덮치기는커녕 콧김을 푸르르 뿜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꿀꿀. 검은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 내려온 산돼지였습니다. 놈은 꽃분이의 비명에 놀랐는지 엉덩이를 실룩이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꽃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추격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꽃분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 산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백가죽은 등짝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지요. 동이 트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빛을 무렵 드디어 저 멀리 낡은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연심 아씨가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씨, 연심 아씨. 꽃분이는 움막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문 앞에 털썩 쓰러지며 불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숲 굽는 산의 달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얼굴에 검은 약초를 덕지덕지 바른 연심이 따라 나왔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꽃분이 아니냐? 달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연심은 쓰러진 꽃분이를 보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꽃분아, 세상에 이 몰골이 뭐니,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아씨 무서웠어요. 다시는 아씨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달구는 서둘러 꽃분이를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달구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꽃분이의 상처를 닦아주었고 연심은 자신의 밥을 덜어 꽃분이에게 먹였습니다. 천한 머슴과 쫓기는 아씨, 그리고 도망쳐온 하녀, 기묘한 세 식구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달구는 겉보기엔 무뚝뚝한 사내였으나 속정은 깊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캐왔고
밤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연심과 꽃분이는 그런 달구의 투박한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그렇게 닷새가 지나고 일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떼어낼 때가 됐소. 달구가 대야의 맑은 물을 받아오며 말했습니다. 연심의 얼굴에 바른 약초 팩을 떼어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얼굴이 당기고 가려워도 꾹 참아왔던 연심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플 수도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오. 달구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연심의 턱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진흙 같은 약초 덩어리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신중하게 조각들을 떼어냈습니다. 두근두근.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이마부터 콧날 그리고 양볼까지 덮고 있던 검은 껍질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헉. 달구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래도 고운 얼굴이었으나 지금 드러난 연심의 피부는 마치 각 구워낸 백자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피부는 어두운 움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지요. 달구의 비방이 연심의 타고난 미색과 만나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달구는 손에 든 약초 조각을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멍하니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숯 굽는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세상에 선녀가 내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와, 아씨 아니, 언니 정말 선녀님 같아요. 꽃분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연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얼굴입니까? 연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구의 눈과 연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좁은 방 안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달구의 투박한 손이 무심결에 연심의 뺨을 스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징징.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요란한 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온하던 산속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이놈들아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쳐선 안 된다. 바람을 타고 가나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달구와 연심 그리고 꽃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화는 짧았고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불 끄고 달구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며 호롱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달구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보찜을 둘러매고 방 한 구석 서늘한 곳에 모셔두었던 작은 옹기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천년 묵은 씨간장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나가자 뒷산으로 튄다. 달구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휑하고 몰아치며 세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다. 마당을 벗어나기도 전에 산길 아래쪽에서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잡아라 도망친 궁녀를 숨겨준 놈들이다. 저자들을 잡아오는 놈에게는 은전 100냥을 내린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는 끔찍했습니다. 최상궁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해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마. 달구가 연심의 손목을 낚아채며 거칠게 끌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거친 돌부리가 발을 찔렀습니다. 아! 얼마 가지 못해 연심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집시는 벗겨져 나갔고 하얀 버선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엎혀어서서 달구는 주저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짊어지기에도 벅찬 짐에 사람까지 업었으니 달구의 입에서 단내가 훅 하고 풍겨 나왔습니다. 뒤따르던 추노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이에요. 아저씨 왼쪽. 그때 앞서 달리던 꽃분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쪽은 길이 없어. 아니에요. 오른쪽에서는 쇠 냄새랑 땀 냄새가 나요. 포졸들이 그쪽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요. 꽃분이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 그것은 살기를 품은 자들의 역한 채취였습니다. 그래, 내 코를 믿는다. 달구는 꽃분이가 가리킨 왼쪽 덤불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옷을 찢었지만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가. 그들이 원래 가려던 오른쪽 길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들이 다다른 곳은 더 이상 나아갈 곳 없는 막다른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 밑으로는 검푸른 강물이 성난 용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또 간에 든 쥐새끼 꼬리고 나와서 그 계집과 물건을 내놓아라.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번쩍이는 환도를 뽑아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최상궁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심이 달구의 등에서 내려와 바들바들 떨며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항아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뛰어내리겠다. 달구가 품에서 작은 낫을 꺼내 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만 왔습니다. 저들은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잡히면 개죽음이었습니다. 달구의 시선이 연심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눈만 껌벅이는 꽃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심 낭자, 그리고 꽃분아, 나를 믿소. 연심이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 달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산적 같은 사내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연심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추노꾼들이 자바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꽉 잡아. 달구는 한 손으로는 연심의 허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꽃분이의 손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세 사람의 몸이 칠흑 같은 어둠 속 포효하는 강물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운명은 이제 하늘의 뜻이 아닌 저 거친 물살에 맡겨졌습니다. 풍덩.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강물이 세 사람의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연심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안으로 밀려드는 물살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물살은 마치 성난 용처럼 그들을 이리저리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찰나 강철 같은 소나기가 연심의 팔뚝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달구였습니다. 첨벙첨벙. 달구는 한 팔로는 꽃분이를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연심을 끈질기게 잡아당기며 물살을 거슬러 헤엄쳤습니다. 그는 마치 물속의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물 밖으로 터져 나왔다. 잠기기를 수십 번 달구는 깎아질은 절벽 아래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헉헉.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연심이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곳은 밖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바위 뒤편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쉿소리 내지 마시오. 달구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동굴 안은 으스스한 한기가 감돌았지만 바깥의 매서운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쪽 절벽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분명히 이쪽으로 뛰었는데 물살 좀 보십시오. 저런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면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벌써 저 아래로 떠내려갔을 겁니다. 채 시체라도 찾아야 하는데. 날이 너무 어둡군. 일단 철수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하류 쪽을 뒤진다. 투박. 말발굽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꽃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연심이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장작더미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품 안 깊숙한 곳 기름종이에 꽁꽁 쌈에 젖지 않은 부싯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탁탁 파바바. 몇 번의 부딪힘 끝에 불꽃이 튀었고 이내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주홍빛 불꽃이 동굴 안을 비추자 물에 젖은 생쥐꼬를 한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달구는 젖은 저고리를 벗어 물기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님 때부터 몰래 약초를 말리던 곳이오. 놈들은 꿈에도 모를 테니 안심하시오. 연심은 덜덜 떨리는 손을 불길에 녹이며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적이나 다름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물건을 꺼내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구가 목숨처럼 아끼던 오칠을 한 작은 검은 항아리였습니다. 날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연심의 물음에 달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응시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똑똑 소리를 내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나는 천민이 아니었소. 달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버님은 궁중 내의원에서 향을 제조하던 향장이셨소. 왕실의 제사나 연회에 쓰이는 귀한 향을 만드는 분이셨지. 달구의 거친 손이 검은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의 향 제조법과 그 원료가 들어있소. 헌데 그 향을 탐낸 자가 있었지. 달구의 눈에 시퍼런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최상궁 그 표독스러운 여자가 권세를 잡으려고 우리 아버님께 향의 비밀을 내놓으라 협박했소. 아버님이 거절하시자 영모 죄를 뒤집어 씌워 집안을 멸문지화시켰지. 나 혼자 간신히 살아남아 약초꾼 행세를 하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오. 최상궁이라고 하셨습니까? 연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렇소. 지금 대전의 실세이자 온갖 비리의 온상인 그 여자 말이오. 연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물 취급하고 궁에서 쫓아내려 했던 장본인 세답방에서 온갖 구박과 멸시를 일삼았던 그 악독한 상궁이 바로 달구의 원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 하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었군요.
연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궁녀로서 온갖 천대를 받고 쫓겨난 것도 모두 그 최상궁 때문입니다. 그녀가 제 화장품에 독을 타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단단한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꽃분이조차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습니다. 달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검은 항아리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동굴 밖은 이제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오직 강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동굴 입구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달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끝이오. 놈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이것이 기회요. 그는 불빛에 비친 검은 항아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 하오. 왕비 마마의 탄신일이 머지않았소. 달구의 손끝이 항아리의 뚜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최상궁을 무너뜨리고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비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톡, 톡.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짐승처럼 숨죽여 지냈습니다. 달구는 거친 돌바닥에 앉아 마지막 약초를 지식이고 있었지요. 쓱, 쓱 돌과 돌이 맞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이제 풀어보시오. 달구의 말에 연심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낡은 천을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스르륵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꽃분이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씨, 얼굴이 배고 같아요. 연심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굴 한 구석에 고인 무릉덩이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아니, 단순히 상처가 난 것을 넘어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생기가 돌았지요. 달구가 가져온 검은 항아리 속 정체 모를 진액과 산약초가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 얼굴입니까? 연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달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욕망을 건드려야 하오. 달구는 다시 머리를 산발하고 옷에 흙을 묻혔습니다. 영락없는 바보 천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심은 깊게 눌러쓴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렸고 꽃분이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거지 아이 행색을 했지요. 세 사람은 어둠을 틈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 운종가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 거지, 꼴을 한 꼬마 아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그 검은 약을 먹고 새색시가 됐다니까요. 꽃분이의 당돌한 외침에 지나가던 안악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검은 약이라니. 몰라요? 저기 저 바보 아저씨가 파는 약인데 죽은 피부도 살리고 곰보 자국도 없앤대요. 우리 옆집 칠성네 할매도 그거 바르고 주름이 쫙 펴졌대요. 꽃분이가 가리킨 곳에는 멍한 눈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달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뚜껑 닫힌 검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달구는 사람들이 쳐다보자 헤헤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좋다.
검은 약. 바르면 이뻐진다. 헤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려 했지만 그때 쓰개치마를 쓴 여인이 다가와 달구 앞에 엽전 꾸러미를 철그럭 내려놓았습니다. 연심이었습니다. 이 약 제가 사겠습니다. 연심이 쓰개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저 여자 피부 좀 봐. 저게 정말 저 약 때문이라고. 순식간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운종가를 넘어 북촌 양반과 안방마님들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궁궐 가장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탁! 화려한 자개가 박힌 경대 위에 빛이 거칠게 놓였습니다. 최상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지요. 권력은 손에 쥐었으나 세월은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왕비의 탄신일이 코앞이라 진상품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참이었습니다. 상궁 마마 시중의 소문을 들으셨사옵니까? 눈치 빠른 나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작거리에 신묘한 약을 파는 자가 있다 하옵니다. 흉터는 물론이고 늙은 피부를 아이처럼 되돌린다고. 최상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습니다. 만약 그 약이 진짜라면 자신의 젊음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요, 왕비에게 바쳐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그 자를 잡아오너라. 은밀히 움직여야 한다. 다른 이들이 채가기 전에 내 앞에 대령해. 해질녘 저작거리에 인적 드문 뒷골목에서 달구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며 퍼먹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바보의 모습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건장한 사내 넷이 달구를 에워쌌습니다. 최상궁이 보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이놈이 그 약 파는 놈이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달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달구는 밥풀이 묻은 얼굴로 해벌쭉 웃으며 품에 안은 검은 항아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내 거다. 안 준다. 헤헤. 조용히 해라. 잔말 말고 따라와. 사내가 달구의 손목을 낚아채 포승줄로 묶으려 했습니다. 달구는 저항하는 척 몸부림쳤지만 사실은 제 발로 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의 시선이 골목 구석진 담벼락 뒤를 향해 아주 짧은 순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연심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시오.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있어야 하오. 눈빛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낸 달구는 바보 같은 비명을 지르며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으앙, 내 약 내놔라, 으앙. 달구의 처절한 연기 섞인 비명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사내들은 달구를 거칠게 밀치며 가마에 태웠습니다. 쿵 문이 닫히고 가마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연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달구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갔고 연심은 밖에서 그 호랑이의 목을 칠칼을 갈아야 했습니다. 가자, 꽃분아. 연심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텅 빈 골목에 딸랑딸랑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거친 소리와 함께 가마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가마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억센 손길이 달구의 뒷덜미를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달구는 중심을 잃은 척하며 볼썽사납게 마당을 굴렀습니다. 헤헤, 아야, 아야해. 달구가 콧물을 훌쩍이며 몸을 일으킨 곳은 은밀한 별채였습니다. 방 안쪽에는 서늘한 눈빛에 최상궁이 비스듬히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구에게서 나는 지독한 악취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이 그 신묘한 약을 판다는 놈이냐. 하수인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얘 마마 머리는 좀 모자라 보이는데 약 하나는 기가 막히다 하여 잡아왔습니다. 최상궁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달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구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더니 이내 멈칫했습니다. 잠깐 너 낯이 있구나. 예전에 내 처소 뒷간을 치우던 그 똥지겠꾼 아니냐. 달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흙투성이 얼굴로 가렸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썰미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달구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헤헤 똥똥 마려. 나 똥 아닌데. 나 약인데. 헤헤헤. 달구는 손가락으로 제 콧구멍을 후비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의 날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박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최상궁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잉 더러운 건 내가 잘못 보았구나. 저런 천치 바보가 궁에 드나들었을 리가 없지. 그래 예뻐지는 약이라 했느냐. 어디 내놓아 보거라.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테다. 달구는 품속에서 투박한 검은 항아리 하나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이거야. 헤헤. 냄새는 좀 구린데 바르면 선녀 돼 선녀. 달구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자 하수인이 항아리를 받아 최상궁에게 바쳤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방 안 가득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퍼져나갔습니다. 썩은 달걀 같기도 하고 오래된 거름 같기도 한 지독한 향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감히 내게 똥물을 가져와. 최상궁이 항아리를 집어 던지려 하자 달구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발라봐. 딱 한 번만 손등에 헤헤 쭈글쭈글한 거 싹 펴줘. 최상궁은 멈칫했습니다. 쭈글쭈글한 게 펴진다는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새끼손가락에 검은 액체를 살짝 찍어 자신의 손등에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주름졌던 최상궁의 손등, 피부가 액체가 스며듦과 동시에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이 흐려지고 핏줄이 도드라졌던 손이 마치 10대 소녀의 손처럼 뽀얗고 매끄럽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나. 최상궁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비고 또 비벼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 따위는 이미 코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명약이다. 진시황의 불로초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냐. 최상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그것을 자신의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달구가 손을 내밀며 해실거렸습니다. 헤헤 돈 줘. 쌀도 주고 고기도 사 먹게 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최상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신비한 약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 없어야 했습니다. 돈 오냐. 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이놈을 당장 지하옥에 가두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약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하수인들이 달려들어 달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으앙, 내 약 돈 줘, 돈 준다며 나쁜 할망구. 달구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달구의 뒤로 최상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항아리를 열어 얼굴에 바를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달구는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 오로지 천장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감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웅크리고 있던 달구의 어깨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보처럼 울부짖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찍, 찍, 찍. 어둠 속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입가에 묻은 흙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덫에 완벽하게 가둔 사냥꾼의 웃음이었습니다. 탐욕이 미끼를 물었구나. 쿵, 쩌저정 쿵. 어둡고 습한 감옥 바닥에 달구가 쓰러져 있던 그 시각 한양 도성 한복판 경복궁의 연회장은 대낮처럼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장악원 악공들이 연주하는 아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장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오늘은 바로 중전마마의 사순 생신을 축하하는 진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주인공인 중전이 화려한 당의를 입고 앉아 있었으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인 주름을 감추기 위해 짙은 분을 덧바른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마마 홍주 목사가 올린 산삼이옵니다. 전라감사가 진상한 전복이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들이 줄을 이었지만 중전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디단이며 보석이며 이미 차고 넘치는 것들 뿐이었고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지아비인 임금의 눈길을 다시 사로잡을 젊은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궁 최씨 중전마마께 하례를 올리옵니다. 내관의 높은 목소리와 함께 연회장 입구 쪽에서 최상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옥색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묵직한 가채를 올린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어린 나인 둘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레 받쳐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수많은 대신들과 후궁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즐기며 입가에 오만한 미소를 살짝 머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세상이 온다. 그 미천한 놈에게 뺏은 이 약으로 내 팔자를 고치는 것이다. 최상궁은 중전의 코앞까지 다가가 치마폭을 정리하며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성체 만강하시옵소서. 소인 최가 마마의 탄신을 경하드리며 천하의 명약을 구해왔사옵니다. 지루해하던 중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명약이라 또 무슨 녹용이나 보약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마마, 이것은 저 멀리 서역과 통하는 깊은 산속 신선이라 불리는 도인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춘의 비약이라 하옵니다.
이것을 바르시면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백옥처럼 변하여 마치 20년 전 처녀 시절로 돌아가실 것이라 하더이다. 최상궁의 호언장담에 연회장에 앉아있던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쑥덕거림이 들려왔지만 최상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고개를 꼿꼿이 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중전에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20년이라 했느냐, 그게 참말이냐. 소인이 어찌 감히 주상 전하와 중전마마 앞에서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제 목숨을 걸고 바치는 진상품이옵니다. 최상궁이 눈짓을 하자 뒤에 서 있던 나인이 비단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스르르. 붉은 비단이 미끄러져 내리자 그 안에서 윤기가 흐르는 검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박하지만 어딘가 기묘한 기운을 풍기는 항아리였으며 입구는 붉은 진흙과 종이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회장 구석진 기둥 뒤편 수라간 나인들의 틈바구니에 섞여 있던 연심과 생각시 복장을 한 꽃분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의 옷을 훔쳐 입고 잠입한 탓에 혹여나 들킬까봐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꽃분이의 작은 손이 치마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항아리가 열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감옥에 갇힌 달구 아저씨의 눈빛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열어보라. 내 그 신묘한 약을 직접 봐야겠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 최상궁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 바보 천치 같던 달구 놈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니 분명 대단한 물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정경부인 부럽지 않은 권세를 쥐게 된다. 최상궁의 손이 항아리의 봉인으로 향하자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악공들의 연주도, 기생들의 춤도, 대신들의 잡담도 멈췄고 오직 최상궁의 손끝에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스락. 말라붙은 진흙봉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상궁은 숨을 멈추고 뚜껑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비틀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뚜껑이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자, 마마 보시옵소서. 최상궁이 힘껏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익.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듯 항아리 안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기 빠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흡사 짐승이 숨을 내뱉는 듯한 혹은 누군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항아리 입구에서 시커먼 연기인지 가루인지 모를 무언가가 펑 하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흡. 가장 가까이서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최상궁이 들이켠 숨과 함께 그 검은 기운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연회장 전체의 정적 대신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꽃분이가 저도 모르게 연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시작됐어. 화려한 조명 아래 최상궁이 들고 있는 검은 항아리는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상궁의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늪의 악취 그리고 지독한 배신과 파멸의 냄새였습니다. 캑. 최상궁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시커먼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고운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 장마철의 뒷간 밑바닥을 긁어낸 듯한 코를 찌르는 악취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중전마마가 비단 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우아하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연회장에 감돌던 은은한 백합향은 순식간에 시궁창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피리를 불던 악공들은 헛구역질을 했고 춤을 추던 무희들은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상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글부글. 항아리 속에서는 검붉은 진흙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상궁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회춘의 명약이 아니라 며칠 전 연심이 냇가에서 퍼담은 썩은 게흙과 짐승의 오물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마마, 이것은 명현반응이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향기로운. 최상궁이 다급하게 외치며 항아리를 다시 중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떨린 탓일까요? 아니면 항아리 바닥에 발라놓은 미끄러운 기름 때문일까요? 으악!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연회장의 정막을 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던 검은 오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캬! 가장 앞에 앉아 있던 정승 부인들의 비단 치마폭의 검은 오물이 튀었습니다. 하필이면 중전마마의 옥색 당의 자락에도 검은 점들이 우수수 박히고 말았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생일잔치에 똥물을 가져와. 중전의 고함 소리가 석가래를 울렸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눈빛만이 최상궁을 쏘아보았습니다. 왕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옥좌의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 상궁을 끌어내라. 내 그 미장은 무엇하느냐? 우르르. 갑옷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호위무사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 억울하옵니다. 저는 분명 천하의 명약을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이미 오물을 뒤집어 쓴 몰골 탓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측한 괴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병풍 뒤 틈새로 지켜보던 연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은 꽃분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킥킥거리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언니 봤어. 저 할망구 꼴 좀 봐. 아주 똥물에 튀겨진 쥐새끼 같네. 꽃분이가 속삭였습니다. 연심은 차분한 눈빛으로 끌려가는 최상궁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저것이 바로 탐욕의 냄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얻으려 했던 젊음의 대가치고는 꽤나 구린 내가 나는구나. 연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전 궁궐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수레에 몰래 섞여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임시 나인을 뽑는다는 방을 보고 뇌물을 써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들은 수라간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최상궁의 진짜 항아리를 찾아냈고 준비해온 가짜 항아리와 바꿔치기 하는데 걸린 시간은 밥 한 공기 짓는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막을 시작해야지. 연심이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막이라니? 여기서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꽃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망은 죄 지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것이니까. 연 회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최상궁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기, 저 병풍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최상궁이 귀신같이 예민한 감각으로 연심과 꽃분이 숨어 있는 방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순간 왕과 중전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병풍 쪽으로 쏠렸습니다. 스르릉. 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병풍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꽃분이가 사색이 되어 연심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낡고 오래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심은 꽃분이의 손을 잡고 병풍 밖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기 있는 나인들은 누구냐? 내금의장이 소리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두 사람에게 박혔습니다. 연심은 주눅 들지 않고 왕과 중전이 있는 단상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그리고 중전마마. 소인들은 최상궁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러 온 증인이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끌려가던 최상궁마저 눈을 부릅뜨고 연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낯선 듯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20년 전 자신이 짓밟아버린 그 약방 의원의 눈매를 닮은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왕이 근엄하게 물었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항아리 속에 든 오물은 최상궁의 썩어 빠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전마마를 위한 약은 연심이 손에 든 낡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빛을 내는 옥합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쿵! 최상궁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옥합은 20년 전 자신이 훔쳐내려다 실패하고 불태워버렸다고 믿었던 전설의 백년화가 담긴 바로 그 합이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최상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심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옥합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에 악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연회장 전체에 그윽하고 신비로운 꽃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솟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중전마마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연심이 옥합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비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정한 충심이옵니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야. 최상궁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뒤집혀 흰자위가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다. 내가 만든 이 천년향이야말로 중전마마의 옥체를 다시 피어나게 할 명약이란 말이다. 우당탕. 최상궁은 거칠게 탁자를 밀치며 항아리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연심이 들고 있는 옥합의 신령한 향기를 지워버리겠다는 듯 뚜껑을 힘껏 비틀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향기. 펑. 그 순간 낡은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기가 무섭게 항아리 안에서 시커먼 오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액체라기보다는 끈적하고 검은 진을 같았는데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최상궁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아악! 철퍼덕. 오물은 최상궁의 고운 비단옷을 순식간에 검게 물들였고 사방으로 튀어올라 가까이 서 계시던 중전마마의 붉은 치마 포개까지 검은 얼룩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욱! 수십 년 묵은 뒷간을 한꺼번에 파헤친 듯한 역겨운 냄새의 대신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해댔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감히 중전의 면전에서 오물을 투척하다니. 최상궁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요. 아니옵니다. 분명 명약이었는데. 억울하옵니다, 전하. 그때 병풍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달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굽었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초점 없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놈은 똥지게꾼 바보 달구가 아니냐?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달구는 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그가 바닥에 무릎을 대는 소리마저 절도가 있었습니다. 달구가 입을 열자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이 없는 굵고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으나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최상궁이 가져온 저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옵니다. 왕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예, 그러하옵니다. 저것은 양심향이라 불리는 물건으로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향기가 되지만 탐욕으로 억지로 취하려 하거나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썩은 오물이 되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달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심이 엎드려 고했습니다. 전하, 저 최상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중전마마의 화장품에 독을 탔사옵니다. 지난 수년간 마마의 피부가 괴사하고 고통받으신 것은 병이 아니라 최상궁이 몰래 섞은 독초 때문이었습니다. 왕과 중전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최상궁이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함입니다. 천한 것들이 입을 맞추어 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꽃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헝겊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툭. 꽃분이가 던진 꾸러미에서 말린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상궁 마님이 뒷산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것이에요. 제가 보았어요. 밤마다 몰래 가서 이걸 빻아 중전마마의 분첩에 섞는 것을요. 내의원 의관이 급히 달려나와 약초 냄새를 맡아보더니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 초호가 아니옵니까? 쿵. 중전마마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믿었던 최상궁이 자신을 죽이는 독을 쓰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내 인연.
내 너를 친자매처럼 아꼈거늘. 중전마마의 서슬퍼른 목소리에 최상궁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고 그 피가 얼굴에 묻은 오물과 뒤섞여 흉측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를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 속에서 또 다른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상궁이 훔쳐가서 팔아치우려 했던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비전이 또 하나 있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중전마마의 처소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옥으로 만든 향압이었습니다. 달구가 붉은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영롱한 비취색 향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전마마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향압은 당시 달구의 어머니가 훔쳐갔다고 누명을 썼던 바로 그 물건이었으니까요. 이 향압 안에는 최상궁이 그동안 밀거래한 독초의 목록과 그것을 누구에게 팔아넘겼는지 적힌 장부가 들어있사옵니다. 제 어미는 이것을 발견하고 고변하려다 도리어 도둑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옵니다. 달구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믿었던 상궁이 자신과 중전을 기만하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심지어 왕실의 물건을 훔쳐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사실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 흉악한 죄인을 끌어내라. 임금의 호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최상궁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와락.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놈이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전하. 최상궁은 발악하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끼이. 나무 바닥 긁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지만 임금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연을 당장 파직하고 천리박구의 딴 섬으로 귀양을 보내라.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밭을 일구게 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마, 중전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최상궁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대전 문 밖으로 멀어지며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간 자리에는 깨진 이마에서 흐른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결국 제 눈에서 피를 쏟게 된 것입니다. 대전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와 달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달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어 자네 집안의 억울함을 이제야 알았네. 내 자네 아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빼앗겼던 가산과 땅을 모두 되찾아 주겠네. 임금의 따뜻한 말에 달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짐승처럼 숨어 살며 겪었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연심 역시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자네의 그 신묘한 향을 다루는 솜씨는 가히 조선 제일이라 할 만하네. 내 자네에게 내의원 제조의 직책을 내릴 것이니 궐에 들어와 과인과 중전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하라. 정삼품의 벼슬을 내리겠다. 주변의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천민이나 다름없던 숫쟁이에게 당상관의 벼슬이라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달구가 감읍하여 바닥에 엎드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벼슬이 싫다는 말이냐?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구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화려한 궁궐의 향기보다 투박하고 거친 흙냄새가 더 좋사옵니다. 향기란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법. 높은 담벼락 안에 갇히면 그 향은 독이 되고 맙니다. 최상궁이 그러했듯이 말이지요. 달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연심과 꽃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산으로 돌아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향을 만들며 흙을 만지고 살고 싶습니다. 벼슬보다 향기를 만드는 흙냄새가 제게는 더 귀한 것이옵니다. 달구의 말에 임금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벼슬을 마다하는 자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내 임금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벼슬보다 흙냄새라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래, 자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어디서든 편히 살 수 있도록 큰 상금과 집을 하사하겠다다. 임금은 곧바로 내관에게 명하여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와 비단 10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길로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연심이라 했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너에게 면천을 허하노라. 이제 궁녀의 신분을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달구와 함께 떠나거라. 성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연심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궁녀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지방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던 꽃분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중전마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마, 저도요. 저도 언니 오빠 따라갈래요. 여기서 빨래하고 밥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보내주세요. 당돌한 아이의 행동에 상궁들이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중전마마는 오히려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독으로 망가졌던 피부가 달구의 향 덕분에 진정되어 그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냐, 그래, 너라고 빠질 수 있겠느냐? 저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전하. 임금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로다. 잠시 후 셋은 궐 밖으로 나가는 길에 섰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벼슬을 버린 바보라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자유를 찾은 그들을 동경했습니다. 쿵!끼 육중한 궁궐의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궐 밖에 세상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작거리에 왁자지껄한 소음,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잉. 달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좋다. 그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욕심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연심이 달구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정말 산으로 가나요? 달구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못 가겠소. 우리 발길 닿는 곳이 집이고 우리 손길 닿는 곳이 꽃밭이 될 텐데. 꽃분이가 신이 나서 앞장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얼른 가요. 나 배고파요. 임금님이 준 돈으로 국밥부터 사 먹어요. 세 사람은 당당하게 궁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배웅하는 나인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궁 밖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그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충청도 칠갑산 자락, 맑은 물이 흐르는 산골 마을에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향기 의원이라는 현판이 떡하니 걸려 있었지요. 쿵덕쿵덕쿵덕. 이른 아침부터 약재 찌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심이 하얀 못이 적삼을 입고 절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른 약초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 향긋한 내음을 풍겼습니다. 어머니, 이쪽 약탕기 불 조절은 제가 할게요. 어느새 13세가 된 꽃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제법 의원 태가 났습니다. 한 손에는 약초 서적을 들고 약탕기를 살피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꽃분이를 소녀 의원이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어이구 무거워라. 비켜라 비켜 천하제일가는 약초가 나가신다. 살인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였습니다. 예전에는 똥지게를 지고 다니던 그 어깨에 지금은 싱싱한 약초와 산삼이 가득 담긴 지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큼성큼. 달구가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임자 오늘은 산삼을 2뿌리나 캤어. 그리고 저기 너머 골짜기에서 귀한 상황버섯도 따왔고. 달구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나가면 향긋한 풀내음이 난다며 반겼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심이 나가보니 거적을 뒤집어 쓴 늙은 거지가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고 드러난 종아리에는 피고름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연심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갓 지은 보리밥에 나물을 얹어 큰 바가지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백자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피부병 연고였습니다. 이걸 드시고 이 약을 상처에 바르세요. 거지는 허겁지겁 밥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쩝쩝 꿀꺽. 걸신 들린 듯 밥을 삼키던 거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본 연심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욕심으로 일그러졌던 인매.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분명 최상궁이었습니다. 귀양지에서 도망쳐 떠돌다 이 산골까지 흘러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연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날의 모진 구박과 매질 억울했던 누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스르르 풀었습니다. 물도 좀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연심은 표정을 숨기고 물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최상궁은 그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무술이 연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고맙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복 받으실게요. 정말 복 받으실게요. 최상궁은 약병을 소중히 품에 안고 절뚝이며 사라졌습니다. 질질질질.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연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뒷동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붉은 노을이 칠갑산 자락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자 달구의 옷자락에서 은은한 약초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구가 연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임자 아까 그 거지 아는 사람이요. 달구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저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길을 잃은 불쌍한 사람일 뿐이지요. 꽃분이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기 보세요. 우리 집 지붕 위로 연기가 나요. 구수한 밤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달구가 껄껄 웃으며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냄새 좋다. 예전에는 내 몸에서 똥냄새만 난다고 다들 코를 막았는데 이제는 밤 냄새, 사람 냄새가 난다고 좋아들 하는구만. 여보, 그거 아세요? 연심이 달구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더러운 걸음이 있어야 가장 예쁜 꽃이 피는 법이래요. 당신이 졌던 그 똥지개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꽃밭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달구는 말없이 연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오랫동안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댕그랑 댕그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귀한 향기를 피워낸 가족의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